지금같이 이렇게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을 때 경매를 하는 거는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0평짜리 아파트가 6억 5천이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시범단지 좋아하는데 시범단지가 저는 두 개로 돼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는 앞쪽에 있는 시범단지 500m 안에 들어가는 시범단지와 500m 안에 못 들어가는 시범단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범단지 삼성 한신 얘랑 시범단지 한양 얘랑 얘네 둘은 500m 안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네가 되는데 얘는 아예 안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사실 일기 신도시가 지금 꽤 많이 노후에 있거든요. 30년이 다 초과됐죠. 그리고 여기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차도 좀 많이 불편하고요. 다 되게 구축이잖아요. 구축 아파트들이라서 입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살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신축으로 딱 변화만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적으로는 판교보다 여러모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판교는 브랜드 아파트가 별로 없고 특히 동판교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그래도 좀 새 거긴 한데 요게 좀 아쉽습니다. 입지는 물론 분당보다 뭐 판교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분당이 만약에 재건축만 된다면 저는 분당에 더 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얘네들이 신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기 신도시가 문제는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도 분당은 저는 재건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을 위한 법이잖아요. 재건축될 때 1순위는 저는 무조건 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만큼 사업성이 잘 나올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사업성이 뭐냐? 일기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보면은 용적률 500%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용적률 500%에는 다 사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어진 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0% 안팎 정도로 많이 지어졌거든요. 근데 200% 현재가 200%인데 이게 성남시 시도 조례에 의하면은 3종 같은 경우는 최대 300%까지 용적률 높여서 재건축이 가능해요. 요만큼으로는 솔직히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요, 건축비가. 물론 이게 되게 좋은 곳이긴 하지만 현금으로 4억에서 5억씩 이 정도 한 집당 들어가는데 이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집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2억 정도 하는데 4억에서 5억 들어서 한 20억이 된다. 그럼 너무 사실 실익이 없잖아요. 이동안 너무 불편하고 뭐 이사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는 재건축이 아무리 분당이라고 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용적률 500%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현재 12억인데 우리 집 한 채를 부시고 두 채를 짓는다.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두 채를 짓는데 한 10억 정도 들겠죠. 그리고 우리 집 한 채를 없애고 두 개가 생기니까 20억짜리 집 두 채가 생기니까 40억이 되잖아요. 단순 계산해서. 그럼 요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거죠. 공사비 10억을 들여서 40억이 되니까 요렇게 만들고자 하는 법이 일기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을 되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여기 세대수가 요렇게만 봐도 진짜 엄청 많거든요. 요만큼이 한 2500세대 되잖아요. 그럼 요렇게 4개만 해도 한 1만 세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만 세대, 요쪽에 또 1만 세대, 요쪽에 또 한 5천 세대, 여기도 1만 세대, 1만 세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현역을 다 재건축 단지로 바꾸려면 여기에서 한 2만 세대, 여기서 한 2만 세대,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이주를 했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난이 너무 심각해질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번에 다 같이 할 순 없고 한 군데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군데 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럼 여기 3년, 여기 3년, 여기 3년, 여기 3년 이것만 해도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20년이 걸리잖아요. 지금 30년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바퀴 돌아가는데 추가로 한 20년이 더 걸린다고 치면 50년 된 아파트에서 너무 고통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역세권 위주로 투자해라, 역세권 위주로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먼저 하게 될 가능성보다는 역세권 가까운 곳이 먼저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빨리 하는 게 임자인 거예요. 얘네가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니까. 허가를 한 번에 성남시에서 다 내줄 수가 없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성남 구도심의 순환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남도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두세 군데씩 순차적으로 돌면서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분당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마다 하나씩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마다 한두 개 단지씩 이렇게 한 개씩 할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할 테니까 역세권에서 가까운 단지 위주로 보는 게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맥락은 아시겠죠? 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기 신도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범단지 한양이나 시범단지 삼성한신이 투자용으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범현대, 여기는 그럼 안 좋냐?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안전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여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합리적 추정을 했을 뿐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좋은 단지이면 틀림없는데 우선순위가 빨라야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범단지 한양이 아무리 그래도 11억 6,900만 원이 최저가까지 떨어진 거는 이건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싸다고 생각합니다. 실평수가 129.7제곱미터. 매물 나온 거는 한 15억 9천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실거래도 거래가 많은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중대형이다 보니까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 거래가 요 정도 있었고요. 대략 한 16억대 정도, 제일 싸게는 1층이니까 좀 싸겠죠.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5천만 원 정도, 요 정도 거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세는 대략 한 16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세는 얼마 정도 될까 한번 볼게요. 대략 한 8억 9억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매가는 16억, 전세가는 9억, 한 요 정도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정가 잡힌 게 요게 시세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요 정도가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경매는 아시다시피 한번 유찰되면 여기에서 30% 떨어진 금액이 되니까 12억까지 최저가로 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을 때 경매를 하는 거는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경매 물건이 싸게 나와서 사고 싶다.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에서 약간 떨어진 면이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싸게 낙찰될 것 같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에 한 15억 5천 정도 낙찰이 되면은 아주 좋은 가격에 잘 받아가는 거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얼마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봐야 하니까. 네. 구조는 좀 뻔합니다. 구축 아파트들 다 그렇죠. 분당의 40평대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 46평, 47평 정도 되는데 방이 구석지마다 하나씩 있고 이렇게 마통풍 구조의 3베이 판상형 구조. 분당은 이런 구조가 정말 많아요. 네, 저도 임해동 아름마을에 살 때 저희 집도 이런 구조였거든요. 대부분이 거의 다 이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이렇게 50평대 집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사실 더 좋아요. 50평대가 평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됐다. 괜찮죠? 화장실 2개 있고 실제로 가보면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방들은 약간 좀 작은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동은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학군도 너무 좋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시범단지 현대에는 분당초 바로 앞이죠. 네. 초등학교 보내기도 너무 좋고, 여기에 또 학원가도 바로 있어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우성프라자거든요. 우성프라자에서 여기 학원이랑 뭐 이렇게 2층에 식당 맛집들도 되게 많습니다. 거기 막 생선구이 맛집도 있고, 병천 순댓국? 네, 거기도 되게 맛있고. 저 여기 되게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처음 학원 오픈한 데가 여기에 있는 효자천 프라자에서 네, 처음 학원을 오픈했었고, SNU 수학학원이라고 네, 오픈했었어요. 두 번째로 오픈한 데가 네, 요쪽에 여기에 2층에 네, 두 번째 관을 오픈했었고, 그래서 여기 제가 상당히 잘 아는 동네입니다. 저랑 되게 친한 원장님들도 우성프라자에서 학원 많이 하시고, 그래서 되게 잘 아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학군이나 그런 거는 뭐 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서연고는 분당에서 명문고 중에 하나죠. 실적도 되게 좋고, 그냥 뭐 단점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연중학교도 되게 좋은 중학교입니다. 분당초, 서연고, 서연중 다 학교도 너무 좋아요. 분당은 학군이 짱이지 않습니까? 네, 학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에 와 이게 바로 육교 하나 넘어가면은 바로 여기가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 진짜 좋아요. 중앙공원을 이렇게 육교를 지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여기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현대아파트인데 시범단지 현대아파트에서 이렇게 육교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긴 바로 중앙공원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산책 가고 뭐 이렇게 놀러 가고 하기도 너무 좋아요. 네, 분당이 아이 키우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조도 되게 특이합니다. 서현역엔 사실 술집이랑 유흥상권이 되게 많아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딱 보셔도 알겠지만 술집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밥집이랑 뭐 각종 상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일부 뭐 이렇게 모텔 뭐 이런 데들도 있고, 이런 곳에서 자녀를 키우기는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뭐 호텔, 마사지, 뭐 노래방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데랑 여기에 있는 시범단지랑은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분리가 돼 있냐면 여기는 2층이거든요. 여기가 AK백화점인데 AK백화점 2층으로 올라오면 여기 마을버스 정거장이 있고요. 여기가 일방통행로입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분당 임장에 보신 분들은 알죠? 여기는 아래쪽에 아까 그 술집들이 배치가 돼 있는 거고요. 시범단지 아파트는 여기에 위층에 있어요. 요런데. 그래서 유흥상권이랑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에는 유해시설이 하나도 거의 없는 아주 청정해요. 자녀 키우기에는 분당만한 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구축이긴 하지만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할 것도 생각을 하시면 실거주로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재건축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뭐 자세한 건 모르겠으니까 재건축은 몰라도 실거주용으로, 그리고 나중에 뭐 재건축이 됐을 때까지 생각해서 투자하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경매로 최저가가 워낙 싸게 나왔잖아요. 시세가 한 16억 정도 되는데 최저가가 12억이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인기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아시다시피 중대형은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새 좀 분당이 인기가 좀 많이 식었어요. 그 이유는 구축이라서. 요즘에 구축을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반대로 지금 구축이고 인기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되는 느낌이 나면 그때 또 다시 시세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걸 실거주로 생각하시면 인테리어 깔끔하게 해서 그냥 정말 행복하게 사는 홈이죠, 홈. 투자용보다는 홈. 홈으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재건축도 되네, 땡큐, 뭐 요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면은 거의 한 50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크타운, 분당에서 제가 아까 학군이 좋다 그랬잖아요. 분당에서 학군이 가장 좋은 곳이 파크타운입니다. 내정중학교가 되게 좋거든요. 내정중학교가 있는 파크타운인데 50평짜리 아파트가 6억 5천이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무언가 하자가 있을 거라고 아마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하자가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뭐냐,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파트는 권리 분석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어려워하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권리 분석이죠.
두 번째는 명도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권리 분석이랑 명도만 잘 할 수 있으면 경매는 되게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 가서 사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 부동산에서는 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경매는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단,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가격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가격에 되면 사고 요 가격엔 안 사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요런 게 가능하니까 그게 가장 장점이지 않나. 그리고 부동산 통해서 일반 매매로 물건을 사면 이렇게 뭐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딜하고 하는 걸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파트의 권리 분석은 진짜 할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요런 케이스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것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권리 분석 영상들 진짜 공짜로 올린 게 엄청 많거든요. 걔네들만 보셔도 권리 분석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아요. 뭐 그냥 수십 편 이상 될 거예요. 걔네들만 다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권리 분석은 그만큼 쉬워요. 근데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 딱 하나의 케이스니까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명도 같은 경우는 명도가 쉬운 물건들이 있어요. 아주 쉬운 물건. 그것도 권리 분석 영상 보시면 잘 나오니까 오늘도 명도가 쉬운 물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는 명도가 쉽다. 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권리 분석하고 명도 뭐 이거는 사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아파트를 보는 안목이 중요하죠. 솔직히 말해서 경매를 할 줄 아는 실력, 뭐 권리 분석 잘해, 명도 잘해, 이거는 제 생각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격이 싼 편이야. 나중에 여기는 발전 가능성이 높아.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경매에는 나머지는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점유자 이름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주거 임차인. 임차인이 있는 거죠. 제가 이름은 가렸어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을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날짜보다 더 일찍 들어왔냐, 전입이 일찍이냐, 나중이냐,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근저당이라는 거는 돈을 빌린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 그게 근저당이라고 하거든요. 근저당은 2020년 9월 10일. 하지만 전입신고는 돈 빌리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임차인이 들어올 때에는 근저당이 없었어요. 돈 빌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호받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전입이 더 빠를 때, 요때 대항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배당 신청을 하면, 배당 신청을 안 하면 배당을 안 받는데 배당 못 받고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보호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못 받게 되면 그 돈을 낙찰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여기를 만약에 7억에 낙찰을 받았다. 근데 보증금 얼마인지 모르죠? 만약에 보증금이 편의상 7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7억 플러스 7억 해서 실제로 매수하는 금액은 14억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물어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초보자분 같은 경우에 이게 얼만지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는 요런 것만 패스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건, 30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런 건 되게 드문 케이스니까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 실력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도 너무 무서운데요? 제 경매 강의를 열면 제 경매 수강생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사건 번호를 적어서 이메일로 주십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려요. 이거 깨끗한 거예요. 이건 하자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전판이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그런 심정으로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께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1년 질문권 뭐 이런 걸 드리거든요. 요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뭐 연을 이어가는데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뭐 시간 다 됐습니다 하고 칼같이 끊거나 뭐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한 2월 정도에 경매 수업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수강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강 안 하셔도 본인이 충분히 혼자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는 좀 하자 있는 물건이다. 초보자분들은 패스하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대체 이분은, 이 임차인분은 전세가 얼마였을까? 이게 좀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임차인분이 2019년 10월 24일 날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사실 몰라요. 월세라고 치면 사실 물어줄 게 별로 없는데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전세라고 가정할게요. 분당은 또 대체로 전세 많이 사시니까 전세라고 가정을 하고 요게 이때 당시에 전세가 얼마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진짜 너무 좋죠. 네, 내정중학교 바로 앞이고 내정초등학교, 내정중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거든요. 분당고등학교도 분당에서 너무 좋은 학교예요. 여기 순회중학교도 좋은 학교고 파크타운 푸른마을 여기는 순회동이 분당의 교육의 핵심 구심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순회동 말고도 분당은 학구는 다 좋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거래 내역을 여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건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2019년 한 요쯤에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22층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략 한 요 정도 금액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잡으면 10억이다. 그리고 싸게 잡으면 6억 5천이다. 이건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밴드가 되게 크네요. 네, 범위가 되게 큰데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 금액에서 플러스 돼야죠. 만약에 이 금액에 낙찰받는다고 치고 6억 5천에서 10억까지 추가될 수 있다. 왜냐면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 파악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것도 과거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거래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요즘에 한 19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요건 좀 비싸게 된 것 같고 제일 싸게 된 게 한 16억 6천이 있네요. 그쵸? 16억 6천. 아무리 싸도 16억 6천이고 한 18억 정도는 잡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세가 한 18억 정도 되는데 전세가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최대 10억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7억에 낙찰받는다고 쳐도 전세가 최대 10억입니다. 이게 7억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7억이면 14억에 사는 셈이니까 무려 4억을 싸게 사는 거죠. 아무리 경매라도 이렇게 4억씩 싸게 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설사 전세가 10억이라 할지라도 둘이 더하면 17억이잖아요. 1억을 싸게 사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건이 계속 이렇게 변경되고 있는 거예요. 변경되는 이유는 채무자라고 하죠. 이렇게 은행에서 돈 빌리신 분이 그냥 이자를 내면서 계속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에서 변경은 사실상 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22일이 됐을 때 또 변경되고 연기가 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입찰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7억에만 받아도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투자에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됩니다. 제 말 듣고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손품 팔아서 분석을 해드릴 뿐이니까 자세한 건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초보자다 그러면 다른 좋은 물건들 많으니까 그런 거 하세요.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물건 아니고 그래도 부동산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은 한번 해보실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